제가 오늘 드린 문제가 있죠. 요 문제 가지고 복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아간 게 많을까요? 남아있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날아간 게 많겠죠. 그렇죠? 어디로 갔나? 자, 첫 번째 보시면 각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 요건. 우리 과세 요건이라는 거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네,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 두 번째가 과세 대상, 세 번째가 과세 표준, 네 번째가 세율. 이런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는 것을 납세의 확정이라고 했는가? 확정이 아니라 성립이라고 했었죠. 성립. 우리 납세 의무는 성립된다. 성립된다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거. 확정은 뭐죠? 세금을 결정하는 거. 이렇게 개념적인 차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확정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성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립됐다가 확정됐다가 소멸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책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은 글자가 좀 빠졌어요. 오게티야, 오게티. 자진 방식에다 자진 옆에다가 신고라 써놓으세요. 신고. 자진 옆에다가 신고라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재산세의 납세 확정 방식은 자진 신고냐? 자진 신고일까요? 이거는 고지납부죠. 고지납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야?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징수라냐면 보통징수, 보통징수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보통징수. 자진신고가 아니라 보통징수한다. 이렇게 했었죠. 보통징수한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5의 x예요. x가 되겠죠. x. 그렇죠? x.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기관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후적인 구제 제도를 조세불복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걸 조세불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세불복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조세불복. 불복이니까 뭐예요? 인정 못한다 이거죠. 불복한다. 네, 그렇죠. 자, 이런 자세한 내용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의 x예요. 5가 되죠. 5.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납세물 소멸 사유에는 납세물 소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납세물가 사라지는 거야. 납세물가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이런 소멸 사유에는 납부하면 사라지고 충당하면 사라지고. 충당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상계하고 똑같은 말이죠. 상계 처리한다. 상계 처리한다. 네. 그 다음에 부과의 철회가 아니라 부과의 취소. 부과의 취소라고 해요. 부과의 취소. 철회라는 용어가 있고 취소가 있어요. 취소가 되면 부과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이런 용어 배웠었죠.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세금을 결정하여 징수가 뭐예요? 거두어 드린다. 부과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결정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부과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부과의 철회가 아니라 취소예요. 취소. 부과의 철회라는 건 뭐냐면요. 고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이렇게 고지서를 발송을 딱 했는데 그 사람의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고지서 부과를 철회시켰다가, 그러니까 철회라는 것은 잠시 물러섰다가 그 사람의 소재지가 파악이 되면 다시 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과의 철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고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야, 안 사라지는 거야?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철회가 되면 안 되고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한다, 철회한다 이런 단어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다 어디에 나올까요?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이 언제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그렇죠? 내일.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6과목 중에서 민법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도 왜 그래?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돈 벌기 쉬우면 다 하지. 그렇죠?
근데 민법이 처음엔 어려워. 저게 무슨 말인가. 야, 저게 진짜 내가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 알아들어. 그렇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이해를 해.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이해를 하는데 한국어를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만한 거야. 신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3번, 4번 다 듣다 보면 이제 뻥 뚫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뚫릴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된다. 근데 한 번 듣고 알면은 그 양반은 천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을 들을 때 저게 모르면 내가 그동안 인생 헛살았구나. 왜 내가 저걸 모르고 있었나. 그리고 쭉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 이것도 민법 용어야.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싶어. 이런 뜻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됐을 때 중개업을 만약에 한 5년을 했다 이거예요. 5년. 그러면 5년 동안 정말 중개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기간 동안에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네. 그러면 제척기간 내에 이 세금이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 자, 오늘 메모합니다. 제척기간은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 다시요. 제척기간은 뭐라고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이걸 뭐라 한다? 제척기간. 그렇죠? 네. 그럼 부가권을 행사하려면 뭘 해봐야 돼? 세무조사를 해봐야 돼. 세무조사.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것도 또 민법용어예요. 소멸시효.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 공부가 돼 있으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니까 제가 또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에서 또 듣고 세법 듣고 또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시효라는 말은 뭘까요? 시효. 시간의 효력. 그대로 직역하면 소멸. 즉 시간의 효력. 채권 시간의 효력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 이걸 소멸시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효는 두 가지가 있죠.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런 말 씁니다. 그러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권리 행사 기간이 끝나버리면 사라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소멸시효. 그렇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뭐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럼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자, 소멸시효였습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네, 그걸 뭐라 한다? 소멸시효. 우리 세법에서는 그걸 소멸시효라고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완성이 되면 사라져.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세금을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못 받고 끝난다는 거야? 그렇지. 못 받고 없어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얘는 O다 X다. X. 왜 X다? 부가의 철회가 아니라 뭐다? 부가의 취소. 부가의 취소. 그러면 우리가 취소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 용어에서 쓰잖아요. 취소. 자, 우리 이번에 송년 모임을 우리가 송년 모임 약속을 뭐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 약속은 없었던 걸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부과가 잘못돼서 우리 취소해 버립니다. 그럼 부과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그럼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부과의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X죠. 5번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란 말이 뭐죠? 땅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땅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죠. 농지를 대지로 바꿔주는 거죠. 임야를 농지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 왜 하는 걸까요? 바꿔주면 뭐가 일어나요? 가액의 증가. 그렇죠?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가치가 늘어나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슨 취지로 본다? 간주 취지로 본다. 자, 간주가 뭐예요? 뭐뭇으로 본다. 그렇죠? 뭐뭇으로 본다. 뭐뭇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 뭐뭇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추정한다. 그러죠? 그렇죠? 추정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
자, 다시 질문. 자, 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 같아.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 간주하다. 그렇지, 간주한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죠. 벌써 추정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얼마 있다고 벌써 추정이야. 그렇죠? 간주한다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이를 간주 취득이라고 한다. 오다, X다. 오가 돼야죠. 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개인 간의 유상 승계 취득시 취득시기. 자, 우리 취득세는 지난주에 뭐라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돼요. 60일까지.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취득에는 세 가지 형태의 취득이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원시 취득. 자, 우리 민법 용어죠. 원시. 원시라는 게 뭘까요? 최초로, 처음으로 추정하는 거. 그래서 건물을 뭐 신축한다거나 서산 간척을 한다거나 간척지, 새만금 부지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게 바로 이제 원시가 되는 거지. 그럼 원시가 됐을 때는 이 건물을 지었다면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하고 허가를 받고 등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허가일로 간다, 등기일로 간다. 그렇죠? 허가일 간다. 이렇게 했었어요. 두 번째는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그러면 승계는 우리가 유상으로 승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승계하는 거다. 그럼 유상 승계는 당연히 우리가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떨어지고, 등기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잔금 날짜로 간다, 등기 날짜로 간다. 잔금 날짜로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계약금 준 날짜하고 중도금 준 날짜는 취득 날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계약 파기가 되면 날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잔금 치렀는데 계약 파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잔금 날짜 아니면 등기 날짜야. 그러면 이때는 이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이 날짜가 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한다, 늦은 거 좋아한다. 빠른 거. 그렇죠. 과세관청은 평택시는 세금을 빨리 받고 싶다, 늦게 받고 싶다. 빨리 받고 싶다. 우리는 세금을 빨리 받고 싶다, 늦게 받고 싶다. 안 내고 싶다 그랬잖아. 우리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 가슴 속에는 탈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속이면 안 돼요. 안 내고 싶지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빠른 날로 간다. 그럼 빠른 날로 가는 거니까 뭐가 된다? 잔금 날짜가 된다 이거. 잔금 날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상승계. 무상승계는 우리가 뭐 징여라든가 아니면 상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징여 같은 경우에는 징여 계약서를 써야 돼.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그럼 계약일이 된다. 징여나 기부는 상속은 상속 개시 날짜가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날짜를 명명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씩 명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걸 만약에 잘못 날짜를 체크해버리면 내가 가산세를 물어내야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받는데 교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잘 얘기해 줘야 되는데 글쎄요 그냥 느낌대로 신고하세요.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이거지.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어내야 돼. 그럼 거품 쫓아오는 거야 이제. 알도 못하면서 왜 얘기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평택시 가서 물어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여러분들 개업하시려도 애매하게 모르는 거는 해당 소관청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내가 면피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 합격자인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리끼리 잡고 이제 싸우는 거지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간주 취득이 있었어요. 간주 취득. 간주라는 것은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취득인 것처럼 보는 거. 이걸 뭐라고요? 간주 취득. 그렇죠? 간주 취득. 그러면 어떤 변경 행위를 했어요. 지목을 변경하는 어떤 변경을 한 거야. 그럼 변경하면 뭐가 돼요?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맞습니까?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개념. 맞죠? 그러면 요 꼭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득 시점이라고 한다. 맞죠? 네. 그러면 요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한다. 자, 요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 대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봅니다.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는 이를 뭐라고 한다? 간주 취득이라고 한다. OX.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6번 개인 간의 유상 승계 취득시 취득 시기는 자, 개인 간의 유상 승계. 잔금 날짜 맞죠?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는 뭘로 확인하면 돼요? 계약서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뭐로 하면 되겠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네. 우리 시험은 가로놓기 문제는 안 나와요, 실제로는.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다행인 거죠. 가로놓기로 나와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렇죠? 무슨 잔금 지급을 했지? 그렇죠? 다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가로놓기 문제가 나와요, 주택관리사는. 더 어려워, 거기는. 가로놓기 해서 이게 뭐 들어가니? 그렇죠?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글쎄요. 당신은 누구세요? 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증여 기부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나 기부는 약정을 맺죠. 약속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5의 X예요. 가로놓기지. 미쳤구나. 뭐 가로만 넣으면 되지 왜 OX를 해놨어? 그렇죠?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네. 그다음에 8번 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뭐뭐한 취득가액을 발표를 한다. 공매가 뭐죠? 공매가 공개매각이죠. 공개매각. 공매는 경공매를 말합니다. 경공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취득세 계산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이다 곱하기 세율인데 취득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과세표준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과세금액인 취득가액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금액을 알아서 신고하세요. 신고가액으로 한다고 했어요. 알아서 신고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신고하려면 알아서 탈세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알아서 신고하면 알아서 탈세해요. 어떻게? 취득금액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탈세하는 방법?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응? 가르친 적이 없어 제가. 자, 뭐 어떻게 써요? 다운 계약서. 그렇죠? 다운을 쓰거나 가격을 업 시키는 거야. 업 계약서.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이구나. 미국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다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 공인중개사를 따려고 오신 거야. 미국에서 공인중개업을 한 30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딱 오셔가지고 교수님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아니 왜요? 아니 어떻게 다운 계약서가 업 계약서를 쓸 수 있냐 이거야. 이러한 엄폐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한국은 이렇게 다 한다고. 네. 그건 해보시면 안다고.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럴 수가 없대요. 미국은 이 가격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야. 있을 수. 거긴 에스크로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문화에 적응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가이다. 그러면 이 신고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그렇죠? 그럼 체크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제가 뭐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뭐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 뭐라고 했어요? 뭐 3주 전에 오나 2주 전에 오나 일주일 전에 오나 오늘 오나 똑같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당황스러운 거야. 저보다는 2주 먼저 오셨는데 3주 먼저 좀 아시겠네요. 아니요. 저 어제 왔어요. 이제 막 날짜를 속여. 그렇죠? 날짜 서로 속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써요. 시가 표준액. 말 그대로 시가를 바탕으로 기준치를 만든 거야. 그러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주면 오케이가 돼요. 하지만 시가 표준 밑으로 신고를 해줬다면 이 신고 금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 객관적인 취득 사실이
입증이 됐었을 때는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말 뜻은 이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오로지 이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로지 이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까? 공매. 공매는 당연히 취득가액을 뭘로 해주면 돼요? 낙찰가로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공매는 협의의 경매와 공매가 있어요. 그럼 그 공매, 우리가 말하는 그 공매는 보통 국세청에 재산이 체납이 돼서 압류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캠코라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라는 임의경매라든가 강제경매, 법원으로 다른 경매. 그렇죠? 이거를 총칭해서 공매라고 하는 거예요. 공매. 근데 보통 우리가 경공매라고 보통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면 이런 경매 공부도 또 하셔야 돼. 왜?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 경매 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네? 선순위 분석. 아마 경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경매 선순위 분석.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워요. 민법의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고 또 중개사법 시간에 또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 해두시면 나중에 경매 투자할 때도 또 경매 중개할 때도 꼭 필요한 게 민법이에요. 그렇죠? 민사특별법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징여기부에 의한 무상승계. 징여기부는 아까 계약비 취득이었고 공매는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 그러면 세율을 알아야 돼. 세율에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뭐야? 기본이 되는 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고 특례세율 있죠? 특례세율은 뭐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네.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 중과세율. 가운데는 중과. 중과라는 건 뭐냐면 더 우리가 많이 받겠다 이거죠. 왜? 규제할 목적으로 더 많이 받겠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재산을 취득했길래 이렇게 중과를 하느냐? 바로 사치성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치성 재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사치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나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거 고민할 거 없어요. 별장 있어요, 없어요? 별장. 그렇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슬퍼요? 아이, 뭘 슬퍼. 어차피 별장을 취득하는 순간중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취득할 것이 아니라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걸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골프장.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뭘 고민해? 가질 수 없잖아. 네. 고급 오락장, 나이트클럽, 카지노장, 없죠? 가질 수 없죠? 네. 고급 선박, 요트. 가질 수 있어요? 약간 고민하는데? 아니, 없어. 그 다음에 고급 주택, 대저택. 그렇죠? 심혜진이 갖고 있는 대저택. 1000평, 3000평짜리 규모의 대저택.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슬퍼요? 아니, 가질 수 없다니까.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규제하자. 이걸 뭐라 한다? 중과세.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 우리 배운 것 중에 부가세. 부가세란 단어는 바늘이다, 실이다? 실이다, 실. 그러면 실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바늘. 그렇죠, 바늘. 그럼 바늘을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독립세, 실을 부가세라고 했었어요. 그럼 취득세가 발생되면 우리가 부가세가 붙는다.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이것이 바늘이 가면 뭐 간다? 실이 간다. 이렇게 했었죠. 바늘하면 실이 간다. 네. 농어촌 특별세와 뭐가?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303페이지로 갑니다. 303페이지 등록면허세 과표로 갑니다. 303페이지. 네, 303페이지.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문제 풀면서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은 다시 앞에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앞에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인강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등록면허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등록이라는 용어는 이거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등록한다, 등기한다 이런 말을 배울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야. 여러분 지금 우리 평택행정고시학원에 뭐 하셨어요? 등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뭐 여기 저쪽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뭐 꽃꽂이 사진을 배우러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다 등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승용차를 사면은 자동차 뭐 하죠? 등록하잖아요.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민 뭐가 돼 있죠?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등록이라는 단어는 이미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등록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시 효과를 노리는 건 공시. 누가 봐도 이게 나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내가 평택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등록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등록세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세. 그 다음에 면허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면허세. 면허라는 것은 각종 인허가 면허예요. 각종 인허가 면허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 면허를 득했다거나 등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가 되는 겁니다. 합치면 등록 면허세가 되는 거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면허세는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공인중개사가 무슨 면허를 중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인허가 면허를 중개하고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요것만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등록. 주로 부동산 등기 등록과 관련된 것만. 그러면 우리가 등기 등록 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등기법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 미리 예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공시법 시간에 이제 지적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등기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등기법을 배울 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또 나올 거야. 그럼 그때 들으면은, 저거 세법 시간에 좀 얘기했었는데, 또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등록사항은 뭐가 있냐면, 보존등기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보존등기. 보존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다. 최초. 그럼 최초로 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건물을 위해서 신축할 때 내 이름으로 걸어두는 등기를 뭐라 한다? 보존등기. 그렇죠? 그럼 보존등기가 돼서 여기 그 소사벌 지구에다가 만약에 도시형 원룸주택을 갖다가 지어놨다. 그렇죠? 근데 지어서 내가 임대를 해볼까 하다가 했는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임대를 못하고 그냥 분양을 때리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제 분양해주면 넘겨주는 거죠? 그럼 넘겨주면 무슨 등기가 될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예,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 그러면 이렇게 분양 등을 통해서 매매 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전 등기 할 때 돈 받고 이전하면은 이제 유상 이전이 되는 거고, 그냥 증여나 상속이 되면 이제 무상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변경 등기. 변경 등기라는 게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지목을 변경하는 거지. 지목을 바꿔주는 거. 그럼 지목을 바꿔준다는 게 뭘까요? 농지를 대지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임야를 농지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변경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참 애매한 질문. 어저께도 제가 경매 강의하러 이제 인천에 가서 경매 세테크 강의를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이 영종도에다가 무슨 염전을 갖다가 샀나 봐.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지목을 바꾸려고 한다 이거야. 근데 질문이 뭐냐면 그걸 지목을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런 질문이 제일 애매한 거야. 그럼 돈이 적게 들어갈까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어떻게 될까? 돈이 대략 한 얼마나 들어갈까요? 하는 게 맞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변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가서 물어보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안성에도 보면 측량 설계하는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것들 다 하는 거지.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가치가 증가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1층에 있는 SC제일은행한테 가가지고 내가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받으면 SC제일은행은 내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를 할까? 설정 등기. 설정하잖아요. 그때 설정하는 걸 뭐라면 저당권 설정이랍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자,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는 거야. 설정 등기. 설정이라는 게 뭘까요? 걸어둔다 이렇게 합니다. 걸어두는 거. 걸어두는 등기라는 거야.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을 설정적 승계 이렇게 표현하지요. 다 민법에서 출발된 거야. 설정. 그대로 지금 걸어둔다. 권리를 걸어두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권리를 뭐 빚을 갚는다거나 그렇게 변제를 하게 되면 걸어둔 거를 이제 없앨 수가 있죠. 그러면 없애려면 어떻게 돼? 돈을 갚으면 되겠죠. 그럼 빚진 그 담보대출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없어진 걸 뭐라고 할까요? 말소. 들어보셨죠? 말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 말소 이렇게 하잖아요. 말소. 그렇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보존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할 때마다 세금 내라 이거야. 이걸 할 때마다 세금을 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등기 등록을 하는 우리가 자가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 법인을 뭐라고 하느냐? 이 개인 법인을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외관이란 말이 나왔고 권리자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외관이란 말 들어봤어요? 외관.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외모.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자,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다시 질문.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다시 질문. 자, 사람이 한 번만 더 물으면 이제 강박이야 이제.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외모 둘 다. 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외로운 거야. 그래서 못 만나는 거야. 외모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해. 그래서 찾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등록면허세는 외모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관상 권리자라는 개념이야. 그럼 외관상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등기부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죠. 등기부. 그럼 이 등기부를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뭐예요? 공적인 장부.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장부. 그럼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되면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면 이 권리 변동이나 이런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은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의뢰인한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지금 등기부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서 등기부를 가져온 거야. 가져왔는데 막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 막 지워져 있잖아요. 너무 겁난다는 거야. 이런 걸 사도 되는 건지. 막 지워져 있는 거 사도 돼야 한대요. 되지 왜 한대. 지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막 지워진 게 많다는 게 그만큼 담보 설정을 많이 했다가 말소하고 또 설정했다 말소했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담보 평가를 잘해준다는 거야. 그 부동산이.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물건이 나쁜 물건이 좋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지. 좋으니까 담보대출을 빨리빨리 많이 해주는 거지. 설정했다 갚고 설정했다 갚고. 그렇죠? 그러면 다 말소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막 밑줄이 많이 쳐져 있고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그렇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배우면 좋은 점이 이거는 겁낼 게 없다. 그런 자신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권리자가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만약 홍길동 씨라고 한다면 이 홍길동 씨가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등기부상은. 이름은 홍길동 씨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 전주가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내가 공무원이야. 내가 공무원인데 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쳐놓은 거야. 그럴 수 있죠. 왜? 공무원이 부동산이 많으면 안 되니까. 승진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명의신탁한 거야. 그럼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걸리면 완전히 이거는 저거야.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홍길동 씨는 외관상으로는 권리자로 되어 있지만 진짜 권리자는 권리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는 공시효과라고 해요. 뭐라고요? 공시효과 또는 공시력. 그래서 공신력은 없지만 공시력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이런 얘기를 등기법 시간에 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을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들으실 때, 그게 세법에서 교수님 얘기했던 게 또 그 얘기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외관주의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있다 없다. 이게 한계점이에요. 등기부의 한계점. 네. 그러면 이 외관상에 권리가 표시가 돼 있는 자인 홍길동 씨가 세금을 내라는 개념을 뭐라 한다? 등록 면허세.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단 구청에 가서 세금 내야겠죠. 그럼 구청에 가서 세금을 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요. 등기 신청.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서 물어봐요. 등기관이. 세금 영수증 들고 왔어요?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가세요. 평택시로. 이렇게 얘기해요. 안 받아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신고는 언제까지다? 등기 신청할 때 내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를 해주는데 얘는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냐? 얘는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럼 얘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등기 접수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등기 접수일까지 이렇게 해요. 등기 접수일까지. 예? 그럼 등기 접수일까지란 말은 등기부에 떠보면 등기부에 보시면 거기 접수일이 딱 나와 있어요. 그때까지 내라 이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 복습 문제로 풀었던 취득세와 다른 점은 취득세는 뭐라고 했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딱 날짜가 지정돼 있었어. 그렇죠? 근데 얘는 이런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점이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 접수일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얘는 등기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를 아무 때나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등기법상 등기 이전 기간이 있어요. 그 이전 기간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물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등기 접수일까지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등기법상에 규정된 등기 접수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날짜만 나와 있지 않지 취득세처럼. 네, 요 점이 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한다? 등록면허세. 다시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라고요? 자, 등기법상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등을 하는 개인 법인. 근데 다만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의 외관에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외관상 등기 누가 권리자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람이 작성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기한은 등기 등록하기 전 또는 접수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개념을 지방세를 뭐라 한다?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세는 어떻게 했었죠?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 그럼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야. 그럼 등록면허세 계산도 해보자.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얘도 계산은 등기나 등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금 부담률 이렇게 하면 돼요. 세금 부담률 똑같아. 그럼 등기부에 등록시키고 표현된 금액의 세금 부담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 등록가액은 방금 고지 납부하도록 돼 있었어요?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었어요? 신고 납부 똑같아요. 네. 그럼 취득세도 취득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었죠? 그러면 이 금액을 뭐라 배웠다? 신고가액.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록가액은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신고. 그러면 신고가액으로 해주면 돼. 신고가액. 그러면 알아서 신고해주면 되는데 알아서 줄여서 신고하죠? 알아서 신고하면 알아서 탈세하죠? 그러면 알아서 탈세할까봐 만든 기준금액을 뭐라고 배웠다? 시가 표준액.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따져봐야 돼.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렇지? O인지 X인지. 그럼 만약에 얘가 시가 표준액 밑으로 신고했다면 이 신고 금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신고 금액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어요.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가 표준액을 항상 따져본다.
그래서 취득세 공부할 때 뭐라 하냐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있었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있었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시가표준액이 있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지만 객관적인 취득이 됐었을 때는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객관적인 등록 사실이 됐을 때는 뭘로 가느냐?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액을 등록가로 해줘요. 그럼 객관적인 취득이 어떤 거냐?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 취득세에서 봤지만 공매로 우리가 등록하면 이 가격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가 수입을 한 거야. 수입하면 수입 가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우리 평택항을 통해서 수입을 했다. 배로. 그러면 거기에 수입 서류에 다 나와 있겠죠?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가액을 뭐 하도록 돼 있냐면 검인하도록 돼 있어요.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한 것을 구청 가서 또 검인받아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가짜라는 것이 적발되면 공인중개사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된 중개사한테 검증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검증이 된 거죠, 검증. 검증이 됐는데 이게 무슨 뭐가 문제냐. 그렇죠? 그럼 이런 등등등이 됐었을 때는 이런 거에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렇죠? 네. 자, 이런 용어를 일단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건 좋은데 다만 얘는 이 가액을 표시하는 단위가 있어요. 표시 단위가 있는데 그 표시 단위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부동산 가액.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기도 해요.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표시 단위가. 어떤 거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건수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종가세. 자, 이거 우리 용어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이 얘기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인강 한번 보시고, 앞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종가세가 무슨 뜻이었죠? 가액을 쫓아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뭐라고 그래요? 종가세. 그럼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으로 뭐 해라? 신고해라. 근데 이 신고가 잘못됐을 때 뭐 한다? 시가표준액. 하지만 그 부동산 가액이 객관적인 공매나 수입 등이 됐을 때 뭘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면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건수로 갈 때가 있다. 그럼 건수로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건수로 표시가 되면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종량세라고 배웠죠. 종량세. 종량세가 뭐예요? 세금이 수량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건수로 계산될 때가 있어요. 건수로. 어떤 거냐면 이거지 뭐 은행으로부터 갑이라는 자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은 당연히 담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럼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 등기 한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때 설정 등기를 무슨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럼 저당권은 우리가 뭘로 표시해야 되느냐? 저당권이라는 건 왜 필요한 거예요? 은행이 돈 받으려고. 그렇죠? 야, 이거 니네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을 잡아놨으니까 함부로 부동산 못 팔아. 뭐 줄 때까지? 돈 줄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가지 중에 뭘로 가야 되겠어? 채권 금액으로 가야겠죠? 그렇잖아요. 받을 돈이 있는 거니까. 그럼 받을 돈이 1억이라면 1억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는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채권 금액. 자, 그랬는데 이 갑이 어떻게 하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을 변제해 버립니다. 변제. 그럼 변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소. 그렇죠? 변제적 말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말소가 되면은 세금을 또 내야 되냐? 네, 맞습니다. 말소가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응? 왜? 말소 등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면 세금 내는 거거든. 그럼 말소 등기 했으니까 또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요거 말소해버리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말소 없앤 거야, 이제. 싹 없앤 거야. 밑줄 쫙. 그렇죠? 네. 그러면 요 말소된 거에 대해서는 한 건당, 한 건에 6,000원 받아요, 6,000원. 엄청 많이 받는 거야. 어? 아니, 밑줄 한번 거주는데 6,000원 받아요. 아니, 밑줄 긋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똑바로 긋기 힘들다, 이게 똑바로 긋기. 집중해서 해야 돼, 집중해서. 만약에 이런 알바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 한 번만 거주면 6,000원 들어온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3,000원이었어, 3,000원. 3,000원. 근데 이걸 2배로 올린 거야. 왜 올렸느냐?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응? 자, 말이 안 되지. 무슨 집중적으로. 아니, 뭐 하나 긋는 게 뭐 어려우냐. 짝대기 하나 딱 긋는 건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뭐 잉크값 인상 뭐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잉크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 네. 자, 하지만 6,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세관청 뭐야? 대출 받은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대출 받았다가 또 갚아. 대출 받았다 보면 설정해도 세금, 말소해도 세금, 설정해도 세금, 말소해도 세금. 그러니까 등기부가 아주 지저분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은 설정했다 세금, 말소해도 세금. 계속 내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날수록 과세관청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잘 돼야지 이 평택시도 좋은 거고 안성시도 좋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면 평택시나 안성시도 안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술집이나 이런 데들이 뭐 문제가 많네 뭐 하네 해도 못 없애는 게 뭐야? 세금을 워낙 많이 내니까 재산세 내지 또 술 마시니까 주세 내지 그렇죠? 또 뭐 담배 소비세 내지 엄청 많은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당 신도시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밥 먹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 왜 밥 먹냐 이거야. 밥 먹으면 세금이 얼마 안 들어오잖아. 좀 술 좀 마셔.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술 좀 마셔. 응? 담배 좀 펴봐. 그렇죠? 응? 폐가 아플 때까지 좀 펴봐. 그래야지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술도 마시려면 왜 이렇게 찔끔찔끔 먹는 거야? 그냥 원샷으로 먹지. 그래야지 주세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과세관청은 대놓고 얘기 못해. 하지만 술 취한 사람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좋아하는 사실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액을 이렇게 가액으로 부동산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인 종가세로 표시할 수도 있고 건수인 종량세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럼 이 금액을 알아서 신고하세요. 근데 알아서 탈세할까봐 뭘로 통지한다? 시가 표준에.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일 때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매 수입 등이 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자. 이거예요 포인트가.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등록면세 과세 표준은 등록할 당시의 가액이다.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다. 신고한 가액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뭘로 가자? 시가 표준액. 이해되시죠? 자, 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시가 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 자선재평가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바뀌면 가격이 바뀐 거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감가상각?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걸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가격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박스에 보니까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지상권 가득 낀 부동산 가액, 지역권은 요역지. 요역지라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땅이 요역지예요. 요역지.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저당권, 경매권, 가압류 가처분. 이게 다 뭐냐?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죠. 경매 신청 건다,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우리 법무사 사무실 하면 맨 이 말이 써져 있죠. 거기에 다 채권 보존을 위해서 채권을 갖다 받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들이죠.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에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분필이 뭘까요? 설마 분필 이거 생각하지 않죠? 분필이 뭐예요? 쪼개는 거, 땅을 쪼개는 게 분필이죠.
그런 등기하면 어떻게 한다? 한 건당 6,000원. 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종양세 써주세요. 한 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종양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에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했을 때 그 등기 등록을 받은 자가 내는 세금인데, 등기 등록을 받는 자 판단은 외관으로 한다, 실질로 한다? 외관으로 한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외모가. 그럼 외관상 권리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주인자냐고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등기부로 확인됐어. 그럼 그 사람이 등록가액 곱하기 세율을 계산해서 신고가액, 시가표를 사실상 취득가액을 나눠서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뭐하는 납부?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를 뭐라 한다? 등록면허세. 맞습니까?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